네. 이번 슬라이드에서 이제 실제로 Vsig에서부터 요 Vout까지 볼티지가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를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하고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여기로 볼티지가 전달되는 비율, 그게 이제 첫 번째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볼티지의 변화가 생겼을 때 여기로의 커런트 변화가 어떻게 유발되는지를 구하는 것, 그게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커런트가 여기와 여기로 나눠서 흐를 텐데 이쪽으로 흘러가는 커런트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그 커런트를 구하게 되면은 결국 이 RL의 유수에 유발되는 볼티지 드랍을 통해서 Vout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과정이 ID에서부터 아웃풋 전압까지를 구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스텝입니다. 각각을 하는 거고요. 각각은 사실 상당히 간단해요. 보시면 먼저 첫 번째 Vsig에서부터 게이트 볼티지까지 어떤 식으로 되는가. 저희가 특정 주파수를 고려한다 그러면은 이 CC1이라는 것의 임피던스를 이제 1 over SCC1으로 생각을 해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임피던스들을 가지고 디바이딩을 해가지고 VG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디바이딩 돼서 이 RG에 걸리는 VG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게 요 맨 왼쪽에 있는 요 식이에요. 보시면 RG와 RSig와 1 over SCC와 세 개의 임피던스 분의 이제 RG를 통해서 이제 Vsig가 어떻게 디바이딩 돼서 이 볼티지로 결정되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파수 응답 특성이기 때문에 얘 이제 S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이 하이 프리퀀스에서 이 값이 어떤 값으로 수렴되어 갔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로 프리퀀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노멀라이징, 그러니까 시기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면 S가 하이 프리퀀스로 가게 되면은 요 텀이 무시되기 때문에 얘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앞에다 갖다 놓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S에 대해서 관장되는 이 항으로 놓게 됩니다. 그럼 보시게 되면 이제 얘를 저희가 다시 쓴다 그러면은 뭐 S에 S 플러스 오메가 P1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이 프리퀀스로 올라가면 1로 가고요. 요 항은요. 요 항 자체는 하이 프리퀀스로 가면 1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오메가가 S가 J 오메가로 표현될 텐데 이 J 오메가가 J 오메가 P1이 될 때 그때 이제 루트 2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매그니튜드를 놓고 얘기할 때요. 그래서 요 항을 이제 저희가 유심히 보면서 모든 것을 관찰을 해 나갈 거고요. 이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는 싱글 타임 컨스턴트를 갖는 하이패스의 경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우 프리퀀스에서 0에 가까울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DC에서는 아예 0이죠. 하이 프리퀀스를 가면 1에 가까울 거고, 그 다음에 로우 프리퀀스에서 하이 프리퀀스에서의 그 트랜지션을 관장하는 게 요 값이고, 그게 이제 저희가 오메가 P1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P1을 보시게 되면은 1 over 그 다음에 RC 타임 컨스턴트에 의한 얘기잖아요. 이거 타우 1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이게 CC1과 RC와 RG에 의해서 관장되는 걸 보고 있어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다름이 아니라 이 CC1이 바라보는 저항입니다. CC1이 바라보는 저항은 왼쪽으로는 RC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RG가 있잖아요. 그 두 개의 저항의 직렬 저항으로 이 CC1이 그 두 개의 직렬 저항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오메가 P1을 결정하는 저항과 커피시터스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VGS가 VG가 결정되는 그 과정을 얘기한 거고요. 그 VG가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ID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볼 텐데요. 이건 저희가 그 가장 많이 쓰는 이 T 모델을 사용하면 가장 쉽습니다. 조금 더 큰 그림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 나갈 텐데요. 얘를 다시 저희가 그림을 그리면 여기를 이제 GM분의 1로 놓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다시 이 GM분의 1에 흐르는 빨간색으로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이제 GM분의 1로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커런트와 같은 커런트가 위에서 흘러가는 것으로 저희 모스의 T 모델을 만들게 되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 VG가 걸린다 그러면 VG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커런트는 여기를 지금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VG를 GM분의 1과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하나 더 달려있는 이 임피던스는 뭐죠? SCS분의 1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바로 커런트 ID를 얘기하는 거죠. 커런트의 변화가 이렇게 결정됩니다 라는 겁니다. T 모델을 놓고 살펴보는 게 이거는 가장 심플하고요. 그 식을 지금 여기 그대로 적어 놓고 있습니다. VGS를 1/GM과 1/SCGS로 놓은 거고, 마찬가지로 커피시턴스,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아주 높은 경우에 결국 GM VGS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그 항을 지금 앞으로 뽑아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 S에 대해서 관정되는 텀을 요청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1로 수렴해 가고,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아주 로우 프리퀀시는 0, 그 다음에 그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GM 오버 CS에서 결정되는 거죠. 오메가 P2가 GM 오버 CS이고, 얘는 저희가 조금 더 다시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1 over GM과 CS가 곱해진 걸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실 수 있냐면요, 제가 요거는 앞에서 조금 뒤로 미뤄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왔었는데, 이 CS가 바라보는 저항과 CS를 곱한 그 타임 컨스턴트잖아요. 요 아래 것이요. CS가 바라보는 저항이라는 거는 다름이 아니라 이 소스 쪽으로 바라보는 저항을 얘기하는 거고, 그건 1/GM입니다. 그렇죠? 소스 쪽으로 바라보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스 쪽, 소스와 이제 그라운드 간의 저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S에 지금 CS가 이렇게 있는데, 이 CS가 바라보는 저항이 이 GM분의 1이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CS와 GM분의 1의 곱으로서 타임 컨스턴트를 추정할 수 있고요. 그렇게 추정된 타임 컨스턴트가 요 소스 쪽에서 결정하는 요 폴의 위치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VG가 결정되면은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VGS가 이런 식으로 VG가 이런 식으로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커런트가 지금 결정되는 것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VG가 결정됐고, VG에 의해서 커런트가 결정됐고, 이 커런트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커런트는 여기 아니면, 지금 여기 아니면 여기로 흘러가는 건데요. 그러면 1번과 2번 커런트의 비율은 사실 1번 패스와 2번 패스의 임피던스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컨덕턴스에 비례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2번 쪽으로 흘러가는 커런트를 내가 구하고 싶다면은 전체 임피던스, 1번 패스의 임피던스인 RD, 2번 패스의 임피던스인 RL과 1/SCC를 더한 거, 요 임피던스 두 번째 패스 임피던스, 요 두 개를 더한 것 분의 1번 패스의 임피던스를 놓고 분자에다 놓고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런트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이 커런트와 이 커런트 비율은 각각의 임피던스의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고, 지금 여기서 아웃풋 커런트로서는 부호를 지금 그러니까 방향을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좀 전에 이렇게 흘러가는 커런트를 얘기했는데, 아웃풋 커런트를 얘기할 때는 바깥으로 나가는 커런트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아웃풋 전류는 이렇게 결정될 거고, 여기에 그냥 심플하게 RL이 곱해지게 되면은 아웃풋 전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답니다. 그게 다고, 그래서 이제 그 변화는 이제 아주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RD와 얘가 완전히 숄트가 돼서 RD와 RL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 그 텀을 앞으로 뽑아놓고 나머지 S에 대한 식으로 오른쪽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항이 싱글 타임 컨스턴트 서킷이고요. 그리고 그 타임 컨스턴트는 이 CC2와 그 다음에 CC2가 바라보는 저항, 여기 RD를 바라보고 여기 RL을 바라보잖아요. 그 두 개의 저항이 합으로써
결정되는 저항과 이 CC2의 곱으로 타임 컨스턴트가 결정되고 그게 세 번째 폴의 위치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V6에서부터 V8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 요 세 개의 트랜스퍼 펑션을 구했으니까 얘네들을 나란히 곱해주게 되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요것과 주파수의 인디펜던트한 부분과 주파수에 대한 디펜던스를 갖는 요 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앞에서 저희가 항상 많이 구했던 미드밴드 프리퀀시에서의 게인, 우리가 앞에서 그냥 게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게인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 특성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정리하고 요식을 얘기를 하면요. 제로가 원점이 하나 있죠. 그쵸? 제로가 원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폴이 오메가 P1, 오메가 P2, 오메가 P3 마이너스 오메가 P1, 마이너스 오메가 P2, 마이너스 오메가 P3 이 폴이 이제 3개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저희가 얘 보드 플러스를 한번 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주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얘는 다 어차피 1이니까 요 항만 표현이 되는 거죠. 그게 요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이 프리퀀시에서. 그리고 이게 아주 하이 프리퀀시에서 얘기고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S에 대한 디펜던스를 보게 되면 아주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얘는 아직 발현되고 있지 않고요. 다시 하면 오메가 P1, 오메가 P2, 오메가 P3만 그냥 남아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S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제로가 하나 있으면 20 dB per decade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매그니튜드가 올라가죠. 그래서 원점에서는 3개의 이제 제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60 dB per decade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60 dB per decade로 하는 것을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냥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폴을 만나고 두 번째 폴을 만나고 세 번째 폴을 만나고 지금은 이제 어느 게 크다라고 얘기는 일단 안 하고요. 폴을 하나씩 만날 때마다 기울기가 20 dB per decade씩 다시 감소하겠죠. 그래서 60 dB per decade로 증가하던 것이 40 dB per decade로 감소하고 폴 하나를 만나서요. 두 번째 폴을 만났을 때 다시 20 dB per decade로 기울기가 감소하고 세 번째 폴을 만났을 때 이제 다시 이 0 dB per decade, 그러니까 플랫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로우 프리퀀시에서 게인의 롤 오프, 게인이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실 저희가 정성적으로 한번 얘기했고요. 커패시턴스를 차징 디스차징 하는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커패시턴스 그러니까 차징 디스차징 하는 게 아주 잘 일어나면은 그게 아주 하이 프리퀀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시그널이 전달이 잘 된다는 얘기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패시턴스에 인가되는 볼티지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 그런 경우에는 시그널이 그대로 전파되고 숄트돼서 전파되기 때문에 시그널이 잘 전파되는 이 미드밴드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 커패시턴스를 차징 디스차징 하는 과정에서 커패시턴스의 볼티지 자체가 커다랗게 변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시그널이 전달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로우 프리퀀시로 가면서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로우 프리퀀시에서 이런 식으로 게인이 롤 오프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고, 그래서 각각의 프리퀀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지금 봤어요. 오메가 P1의 위치는 어떻게 결정된다, 오메가 P2의 위치는 어떻게 결정된다, 오메가 P3는 어떻게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얘네들의 이제 상대적인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 CC1이나 CS나 이런 CC2 이 디커플링 커패시턴스들은 바이패스 캡, 디커플링 캡 이렇게 저희가 부르게 되는데 이 커패시턴스의 크기는 아주 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비슷한 컴포넌트를 사용할 거니까 이 커패시턴스 자체는 그냥 상당히 비슷한 커패시턴스 값을 쓴다라고 그냥 가정합시다. 그러면 타임 컨스턴트를 결정해 주는 건 결국에 이 오른쪽에 달려있는 저항들이잖아요. 이 Rsig 플러스 Rg, 1 over Gm, 그 다음에 RD 플러스 RL 이런 애들인데, 근데 보통 이제 이런 RG 이런 애들은 그냥 게이트의 전압을 바이어싱하기 위한 것이
거지 시그널이 실제로 이쪽으로 넘어가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사실 되게 큰 거를 가정해요. RG. 그 다음에 이 RD나 RL은 저희가 뭔가 게인을 좀 충분히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RD를 좀 큰 값으로 두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얘를 그래서 뭐 이 커런트 소스에 RO로 놓는다든지 게스 코딩에서 시킨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로드 저항도 비교적 큰 저항을 보통은 가정합니다. 그것도 일반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 여기서 얘기하는 이 R시그 플러스 RG 이런 애들은 되게 좀 큰 저항을 얘기하고요. 얘도 큰 편에 속하는 저항을 얘기하고요. 근데 여기 달려있는 이 1 over GM 얘는 우리가 작은 거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GM을 어느 정도 확보했을 때 1 over GM은 작은 값을 얘기하니까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오메가 P2는 오메가 P1, 오메가 P3보다는 그래도 훨씬 하이 프리퀀시에 있다. 다시 말해 이 타임 컨스턴트가 작기 때문에 오메가 P2는 상당히 하이 프리퀀시에 있습니다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써놓은 게 이 얘기입니다. 오메가 P2는 오메가 P1, 오메가 P3보다는 그래도 훨씬 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프리퀀시에서 이 롤오프가 시작되는 요 높은 프리퀀시 값 얘는 지금 말씀드린 요 두 번째 오메가 P2에서 결정될 개연성이 상당히 큽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뭐가 나타날지는 사실 이 달려있는 RG, RD, RSIG, RL 뭐 이런 애들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식의 토폴로지로 만들어져 있는 커먼 센스 앰플리파이어라면 요 FL, 로우 프리퀀시에서의 이런 이 3dB 밴드위스를 결정해주는 요 부분은 이 GM과 요 GM과 CAS에서 결정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요 경향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로 얘기하고 마무리하고요. 보시면 여러분 연습 문제 중에 이 로 프리퀀시 쪽에 대한 것들은 좀 풀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약속드린 거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요. 저희가 얘를 가지고 뭐 시험 문제 내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실제로 푸는 문제를 내거나 이럴 때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 자체가 이런 앰플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디스크릿 컴포넌트로 갖고 만들 때는 이런 거 넣는 게 말이 되지만 IC, 집적 회로에서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적 회로를 주로 설계하고 주로 다루는 저희로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점을 많이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관심 있는 거는 되게 좀 고주파에서 동작시키는 그런 기능, 뭔가 기능의 스루풋이 좀 많은, 그러니까 빠른 그런 애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 로우 프리퀀시 밴드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 거고요. 더 이상 확장해 나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루는 내용은 이제 하이 프리퀀시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하이 프리퀀시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루어줘야 하는 이 커패시턴스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